초등학교 위기관리 학생의 급증과 우리 학교의 현실. 최근 몇 년 사이 초등학교에서 위기관리 대상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교 부적응이나 일시적 문제 행동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 행동 문제, 학습 거부, 자해 및 공격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위기 학생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여러 학년에서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이 확인되었고, 그중 일부는 학교 전체의 긴급한 관심과 다학제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저학년에서의 조기 정서 불안, 분리불안, 강한 저항 행동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고학년에서는 공격성, 언어폭력, 또래 간 갈등, 기질적 장애 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 경민, 가명, 이는 입학 초기부터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교실 안에서 책상과 의자를 이용해 요새를 만든 뒤 그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다가가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상담교사, 담임, 교감이 함께 중재했음에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도 아이는 바닥에 드러누운 채 울부짖으며 강하게 저항했다. 그나마 공룡 장난감을 통한 관심 유도로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으나, 이처럼 7세 아동이 보이는 극단적 스트레스 반응은 단순한 적응 문제로 보기 어렵다. 4학년 지후, 가명는 학교 수업 중 돌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친구가 본인의 물건에 손만 대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극심한 감정 기복을 보인다. 한 차례는 복도에서 지나가는 친구의 어깨를 밀치고 날 째려봤다으며 주먹을 휘두른 적도 있다. 보호자 면담을 통해 ADHD와 정서적 불안 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치료나 약물 복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학년에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등장한다. 6학년 철수, 가명는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트러블과 언어적 위협, 그리고 특정 여학생에 대한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학부모 민원이 폭발한 사례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장실까지 찾아와 고성과 폭언을 일삼았고, 철수 부모님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다. 교내에서의 중재가 쉽지 않았고, 결국 학생 보호 조치와 지속적 관찰, 사후 상담이 병행되고 있다. 이처럼 위기 학생은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아이, 교실 수업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아이, 또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 그리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의 불안이 큰 아이까지 그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위기 학생의 급증이 단순히 교실 안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아이의 행동이 또래 아이들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고 담임교사의 정서 소진과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보호자 간 갈등과 학부모 민원으로 번지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3월, 4월 사이에만 우리 학교에서는 위기 학생 관련 학부모 민원이 3건 이상 접수되었고, 이 중 절반은 학교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을 동반한 고강도 민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심리상담가, 중재자, 때로는 위기 대응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어렵다. 상담교사는 1명뿐이며 650명에 가까운 학생의 개별적 문제를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특히 1, 2학년 시기에 정서 및 행동 문제가 나타난 학생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긴밀한 협업하에 빠른 시일 내에 부모 상담과 외부 전문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적 사고는 오히려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교사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위기 학생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주 1회 정기적인 위기 학생 대응 협의회를 운영하고
위기관리 일지나 사례 기록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보호 역시 학교가 균형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정서적 지원과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계 협력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과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단위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인력 지원, 예순회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과상담 공간 마련, 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취기 학생이라는 이름 이면에 숨어있는 아이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도 보호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 아닐까? 우리 학교는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전문성 있는 대응을 통해 길을 찾고자 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교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고감 꼼꼼샘이었습니다. 아요스